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민사집행법 판례 30강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이 됐는데 과연 그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이 취소가 될 수 있는가라는 판례를 가지고 학습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262쪽이 되겠습니다.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입니다. 여러분 가처분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공사중지 가처분, 토지 접근금지 가처분, 여러 가지가 있죠. 토지 이용금지 가처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입니다. 여러분 가처분이나 가압류는 보존 처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가처분이나 가압류가 되겠죠. 특히 오늘 이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은 가처분인데 뒤에 뭐가 붙나요? 취소가 되는가? 그러니까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람이 그 가처분을 해놓고 바로 취소를 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먼저 가압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우선 여러분 262쪽에 보시게 되면 민법 208조가 나오죠. 민법 208조가요.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 관계입니다. 자,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죠? 점유한 거에 대한 소, 그리고 본권 소와의 관계 이렇게 나왔습니다. 본권의 소와의 관계. 자, 여러분 우선 점유 거기 1항 보니까 점유권이라고 나왔죠? 여러분 점유권이라는 거 뭡니까? 물건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자. 그러니까 물건을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자는 점유권이 있는 거죠. 지금 이 넥타이를 김동수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용하고 착용하고 있죠. 이러한 권리가 점유권이 되겠습니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넥타이가 김동수일 수도 있고 제3자한테 빌려올 수도 있고 하지만 사실상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권이 주어집니다. 그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그 점유권에 대한 소제기와 본권, 여기 본권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어떤 본권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상 정당하게 물건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본권이 되겠죠. 이 본권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소유권도 본권이고요. 지상권도, 전세권도, 임차권도 이런 것들이 본권이 되겠습니다. 바로 본권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그런 어떤 정당하게 물건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본권인데 이런 본권의 소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점유권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시요. 자, 이따가 이제 사례를 가지고 내용이 좀 추상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내용이 어렵죠.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항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자, 상당히 추상적인데요. 자, 스토리텔러로 이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요, 어떤 부동산을 낙찰받았어요. 제가 최고가 매수 신고이 됐어요. 그런데 그 부동산에 대해서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임차인은 인도명령 대상자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나는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나서 6개월 이내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인도명령을 신청한 거지요. 누구를 상대로 해서? 거기 매각물건 명세서에 있는 임차인을 상대로 해서 인도명령을 신청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인도명령 결정문이 떨어지고 보니까 거기 임차인이 살지 않고 임차인은 이미 이사를 갔고 모르는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인도명령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인도명령 신청했을 때 임차인을 상대로 해서 인도명령을 신청했어요. 근데 그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나는 누구지 몰라요. 알고 보니까 임차인하고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지금 점유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나는 그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나는 인도명령 대상이 안 된다는 거지요. 이랬을 때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는 당신이 집을 비우지 않으면 나는 당신이 점유를 하고 있지만 계속 이전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겠다는 겁니다. 너를 상대로 해서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럴 때 바로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208조 1항 보니까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그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리고 이제 이게 208조가 되겠고요. 우선 민사집행법 밑에 288조가 나왔는데요. 우선 민사집행법 276조 한번 살펴볼게요. 민사집행법 276조는 가압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가압류의 목적은 뭡니까? 채권자가 돈 받을 금전 채권이나 또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동산이나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 276조 가압류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279조는 가압류의 신청이 나오죠? 여러분 가압류를 신청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청구 채권을 표시합니다. 돈 받을 채권자가 청구 채권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죠. 그죠? 돈 받을 청구 채권을 표시하고 또 가압류를 하는 이유를 소명해야 돼요. 가압류에 대한 이유를 소명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가압류를 신청하겠죠. 그렇게 되면 법원에서는 280조 가압류가 뭐가 될까요? 결정이 떨어지겠죠. 그런데 법원에서 그 가압류를 결정할 때는 재판을 합니까? 재판 없이. 그죠? 가압류 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합니다. 가압류 결정은 변론 없이. 변론을 하지 않고 가압류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288조 잠깐 보실까요? 밑에 288조는 사정 변경 등에 의한 가압류 취소입니다.
그러면 채권자가 가압류를 신청해 놓고 가압류가 인가가 떨어졌는데 인가가 떨어진 가압류를 사정 변경 등에 의해서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민사집행법 288조인데 볼까요? 사정 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 취소입니다.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이제 가압류가 떨어졌죠. 인가된 뒤에도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그죠? 누가? 채권자가 가압류를 신청해서 채무자 앞으로 가압류가 떨어진 거죠. 그죠? 인가가 된 뒤에도 그 채무자가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건데, 어느 경우냐?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거나 또는 사정이 바뀌었다.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뀌었다. 또는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할 때 이 채무자가 가압류 취소를 원했는데 법원에서는 담보를 제공하라고 해서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가압류가 취소될 수가 있습니다. 또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가압류를 한 사람이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본안소송 3년간 본안해소를 제기하지 않을 때 가압류를 하고서 본안소송을 3년 동안 하지 않았다면 이것도 가압류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88조가 사정 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 취소. 그럼 여기서 가압류가 채무자의 신청으로 취소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취소인데요. 자, 제가 제 점유자한테 네가 당신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이전하는 것을 금지를 처분하겠다.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가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에 대해서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 과연 채권자가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보실까요? 점유 침탈을 이유로 한 점유물 반환 청구권. 그러니까 상대가 점유하고 있는 것을 풀어라. 점유물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보존 권리로 하여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본소로 제기한 점유 회수의 청구와 본소 청구 인용에 대비하여 채무자가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자, 채무자가 반소를 제기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누군가가 원래는 임차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점유를 풀었죠. 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새로운 점유자가 나타났어요. 임차인 대신에 점유자. 그래서 나는 이 채권자는 이 사람에게 점유자를 상대로 해서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채권자는 점유자를 상대로 해서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 있겠죠. 그걸 점유를 안 해주니까 이 점유자를 상대로 해서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는데 이 점유자가 무엇을 제기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반소. 점유자가
반소를 제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반소로 제기한 소유권에 대한 인도 청구가 모두 인용되어 확정되는 경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결정을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는 사정이 생긴 것인지 여부입니다. 그래서 이 점유자가 반소를 제기하니까 채권자가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여러분 가압류 같은 것도 사정 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를 채무자가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죠. 민사집행법의 288조 규정에 의해서. 그러면 점유자가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채권자를 상대로 해서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반소를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반소를 제기했다는 것은 이 점유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해서 다시 소를 제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채권자가 원고라고 한다면 이 점유자는 피고입니다. 그죠? 피고가 다시 반소를 제기했다, 소를 제기했다 해서 이 채권자가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취소할 수가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가 되겠습니다. 민사집행법 288조 규정에 의해서 사정 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를 뭐 할 수도 있다?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때?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의 사정이 바뀔 때,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할 때, 또한 가압류를 했는데 가압류 집행한 이후에 3년간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때도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민사집행법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에 대한 취소가 가능한지, 즉 채무자가 반소를 제기했을 때 채권자는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는 그러한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뒤에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채무 부존재 확인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채무 부존재 확인서 제기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사건인데요. 여러분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